남자와 여자 탈모 유형도 다르고 치료 방법이 조금 달라서 이번에는 남자분들을 위해서 정수리 탈모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보나라 피부과 원장 김대효입니다. 정수리 탈모가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탈모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수리 탈모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탈모 하면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와 점점점 가늘어지는 탈모,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남자는 이제 M자가 넓어지는 그런 유형과 정수리가 넓어지는 유형,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수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영상 끝부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병원을 선택을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그 포인트에 대해서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리 탈모에 대한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원형 탈모, 정수리 탈모 이렇게 혼동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원형 탈모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수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비어간다 라고 해서 원형 탈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원형 탈모와 정수리 탈모는 다릅니다. 원형 탈모는 동전 모양으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질병에 의한 탈모고, 정수리 부분이 점점 가늘어지거나 빠지는 탈모는 정수리 탈모라고 하셔야 올바른 용어가 될 것 같습니다. 치료는 제가 미리 적어봤는데 크게 한 7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다들 아시죠? 피나스테리드, 투타스테리드, 상품명으로는 프로페시아와 아보다트가 대표적입니다. 이 먹는 약이 남자들의 정수리 탈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치료가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바르는 피나스테리드, 핀주베라는 상품명으로 출시가 되었죠. 피나스테리드나 투타스테리드를 먹고 효과를 보시면 좋은데,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부작용이잖아요. 그 부작용이 있어서 드시는 약이 좀 꺼려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르는 제품으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르는 제품을 쓸 경우에는 부작용이 확실히 줄어들면서 효과는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먹는 약을 못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핀주베라는 약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핀주베는 약값이 조금 비싼 게 단점이고 관리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만 효과는 좋은 약으로 되어 있고, 자, 이 두 개와 병행할 수 있는 치료가 세 번째, 미녹시딜입니다. 미녹시딜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바르는 제품이 대표적으로 FDA 승인받은 치료법이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5% 용액을 혹은 폼 제형을 하루에 2번 바르는 것이 권고되고 있는 용량과 사용법입니다. 그런데 사용하게 되면 머리가 떡지거나 아침 저녁으로 바르는 게 굉장히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정식으로 탈모 치료의 가이드에 포함되어 있는 치료법은 아니지만 먹는 요법들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 저용량으로 이렇게 먹더라도 효과가 굉장히 좋고 부작용도 적더라,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들 치료를 시도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먹는 미녹시딜.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 있는 치료고, 자, 네 번째, 모낭주사와 메조테라피입니다. 모낭주사는 탈모를 방지하고 모낭을 좀 더 건강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주사를 하는 방법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PRP와 보톡스가 들어가요. PRP는 우리가 혈액 내에 줄기세포라든지 여러 가지 성장인자만 따로 추출을 해서 직접 주사를 하는 방법이 PRP고요. 그리고 보톡스는 턱이라든지 얼굴에 맞는 보톡스, 그 보톡스 성분은 똑같고요. 그 보톡스를 탈모가 있는 부위에 일정 간격으로 주사를 했더니 모발들이 훨씬 더 굵어지고 많이 자라나더라, 이런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어서 최근에는 보톡스도 모낭주사로 많이 이용을 되고 있습니다. 메조테라피는 뭐냐, 우리가 탈모를 예방하고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런 성장인자라든지 최근에는 뭐 사이토카인, 엑소존 이런 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게 사실은 피부에 도포를 한다고 해서 모낭까지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피 약을 바른다고 다 흡수되진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메조테라피라고 하는 MTS라고 하는 바늘도 되고요. 주사 같은 걸로 찌르는 것도 있고 롤러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걸로 두피에 좀 미세한 상처들을 내주고 거기에 약을 바름으로써 모낭까지 도달하는 걸 좀 더 도와주는 그런 치료법들을 통칭해서 메조테라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낭주사나 메조테라피는 굉장히 고가의 치료법이죠. 그렇지만 효과가 앞서 말씀드린 1, 2, 3번을 더 뛰어나게 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 2, 3번을 건너뛰고 4번을 치료하는 거는 사실은 비용 대비 효과를 따졌을 때 너무나 좀 아깝고요. 1, 2, 3번을 잘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좋은 효과를 얻고 싶다, 이런 경우에
약간의 조금 경제적인 부담이 있지만 4번 같은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치료는 뭐 꾸준히 하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치료로 효과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인 건 아니에요. 꾸준히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5번은 LLT라고 해서 로우 레벨 레이저 세라피라는 치료법인데 흔히 말하면 광선 치료예요. 이것들은 병원에서 주 2회에서 3회 이상 꾸준히 다니시면서 치료를 하면 효과가 있다라고 이건 공식적으로 치료 가이드에 올라가 있는 치료법이고요. 자, 6번째는 두피 문신입니다. 우리가 1번에서부터 5번까지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는 치료법인데 6번과 7번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고 시도를 하는 치료법들이에요. 두피 문신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있지만 머리카락 사이사이 비쳐 보이는 피부 색깔이 문제다라고 하시면 이 두피 문신이 모발 이식보다 더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SMP라는 용어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SMP는 이제 스칼프 마이크로 피그멘테이션이라는 영어의 이제 약자를 SMP라고 하는데 두피 문신, SMP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두피 문신을 했는데 탈모가 더 진행을 하면 나중에 두피 문신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 병원에서 하는 두피 문신 같은 경우에는 탈모가 조금 더 진행을 해서 문신이 직접적으로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하거나 티가 나지 않도록 굉장히 작은 점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톤도 너무 진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나중에 탈모가 조금 더 진행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게 오랫동안 유지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두피 문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놨거든요. 그 영상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모발 이식. 모발 이식은 거의 치료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모발 이식 같은 경우에는 정수리 쪽에 이식을 하면 효과가 있다, 없다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어떤 병원을 가면 정수리 쪽엔 이식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정수리 쪽에 탈모로 고민하고 오신 분들 중에 모발 이식을 권유하는 분도 있고 권유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본인의 탈모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모발 이식을 할지 말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발 이식은 절개냐 비절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수리 탈모에서는 기존의 모발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들을 다치지 않고 얼마나 잘 사이사이 이식을 하느냐, 그렇게 사이사이 이식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볼륨에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 이 점이 사실은 정수리 모발 이식의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수리 탈모에 모발 이식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만족도나 기대치는 조금 우리가 낮춰놓고 들어갈 필요는 있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꼭 상담을 받고 내가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게 나와 있는 치료법은 크게 이렇게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샴푸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식품들, 그런 것들이 도움은 될 수 있어서 보조적인 요법으로 해볼 수는 있지만 제가 여기에 적어놓지 않은 이유는 그런 치료법이 정수리 탈모를 직접적으로 개선시킨다라는 결과를 신뢰하기가 조금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조적인 요법으로 생각을 하고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정수리 탈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치료법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치료법들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셨던 거고 꼭 이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모발 이식이나 두피 문신을 권유드리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치료들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약 처방하는 병원에만 가면 당연히 약만 처방을 해주겠죠. 모낭주사나 메조테라피 또는 LLT, 모발 이식 이런 것들은 권유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아마.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겠죠. 마찬가지로 문신만 하는 데는 문신만 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탈모는 우리가 안타깝지만 거의 평생 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각각 병원마다 어디는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도 있고 치료법에 대해서 조금 갈팡질팡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는 그런 병원에 가서서 진료를 받아보시면 정확히 내 모발 상태가 어떤지 어떤 치료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팁으로 탈모 질환은 대부분 피부과에서 더 잘 다루는 질환이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수리 탈모, 남자분들의 치료 방법이라든지 병원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감사합니다.